자, 6장 파트 우편상식의 OX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편에 관한 요금 5번째고 감액 파트 아직까지 안 끝났죠. 자,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상품 안내서적 카탈로그. 자, 감액 대상이죠. 감액 대상. 자, 각각의 팔렛에 적재되는 중량 규격이 같은 16면 이상 16페이지죠. 그리고 표지를 포함하는 거죠. 제외 아니죠. 포함. 포함의 책자 형태여서 카탈로그 아시죠? 거기 이제 상품 안내에서 막 여러 상품들 막 넣어가지고 사진 넣고 하는 그런 우편물로 보시면 되고, 상품 판매를 위해서 가격과 기능과 특성 등을 문자나 사진, 그림으로 인쇄한 요금 별납 및 요금 혼합 일반 우편물이다. 자, 조심할 게 대부분 지금 감액 대상이 별납, 혼합이 다 들어갔었는데 여기는 별납이 안 들어가요. 요거 혼합만 들어가거든요. 요거 혼합.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혼합 일반 우편물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자, 2번 문제. 상품 안내서 카탈로그 한 면 크기. 뭐 여기까지 시험 내시면 좀 뭐 낭패긴 하겠지만, 자, 최소 120에서 190 이상, 최대 255에서 350 이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통상 우편을 배웠다시피 주로 여기가 주로 90이었죠. 90. 그리고 여기가 140. 여기 최소 기준이에요. 최소 90, 140인데 여기는 120, 190. 월등히 크죠. 그리고 최대 250, 여기가 250, 350 되겠죠. 두께는 20mm 이하로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눈여겨 보시라고 문제를 둔 겁니다. 일단 요거는 맞는 지문 돼요. 이렇게. 자, 3번 카탈로그 중 최소 규격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물이, 그러니까 요 크기가 있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잖아요. 전 지면에 60%를 초과하지 못한다. 틀렸어요? 10%예요. 10%.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틀렸다. 4번 상품 안내서 책자 형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동봉물. 앞에서 한번 풀었었죠. 이건 8매 갖다 제한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한 통 무게는 1200g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우편물 배울 때, 감액 나올 때 그래도 1200g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5번 봉함된 상품 안내서 우편물 전체의 내용은 광고가 몇 프로? 일단 광고가 주죠. 많아야 돼요. 그래서 60% 이상이어야 해당한다. 아니라 80% 되셔야 돼요. 80% 이상은 되어야 감액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0% 하시면 아니고 많아야 되니까 80%. 그래서 틀렸어요. 6번 자, 상품 안내서 감액 대상 대상자. 자, 우편 집중국장과 상품 안내서 우편 발행이 돼 있으니까 우편 집중국에만 제출하는 거예요. 국에만. 그래서 우리 우편물 이제 계약하는 쪽이 3군데 있었잖아요. 그 우편 집중국 있었고, 우편물을 배달한 우체국 있었고, 5급 이상 우체국장이 있는 우체국 있었는데, 여기는 우편의 집중국만 계약을 합니다. 이때 우편 집중국장은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소속 지방우정청장과 미리 협의가 필요해요. 미리 협의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7번 상품 안내서 우편물은 모든 우편 집중국에 접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편물 접수 부서가 없는 집중국이라고 하더라도 접수할 수 있어요. 틀렸어요? 그래서 모든 우편 집중 다 가능하다. 즉 접수 부서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8번 상품 안내서 우편물의 경우 집배 코드를 사용하여 배달국 집배팀 번호별로 구분 제출해야 요금을 받을 수 있으나 우편 번호별로 구분하여 제출하면 감액받을 수 없다. 자, 대부분 앞에서 쭉 보시면 구분 제출했을 때 코드, 집배 코드 위주로 구분 제출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편 번호도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편 번호별로도 구분 제출하면 감액받을 수 있기 때문에 틀렸어요.
자, 한 개의 묶음에 들어있는 상품 안내서 우편물은 우편번호 또는 집배코드의 배달국 집배팀 번호가 동일해야 됩니다. 우편 번호도 동일해야 되고 한 개 묶음에 배달국 집배팀 번호도 동일을 해야 됩니다. 맞고요. 10번 10통 미만의 상품 안내서 자투리 물량은 우편 번호 앞에서, 그러니까 자투리 기준이 일단 10통 미만이라 해놨고 앞에서 둘째 자리 또는 배달국별로 묶거나 집배코드의 배달국 번호를 묶어서 제출할 수 있다. 이제 묶어서 자투리 물량을 이제 묶어 보낼 수 있을 때 둘째 자리 아니고 셋째 자리가 되고요. 일단 번호가 5번호잖아요. 5개의 넘버인데 셋째 자리로 묶거나 또는 배달국별로 묶거나 집배코드의 배달국 번호를 묶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자, 11번 상품 안내서 묶음 1개 두께 기본 이제 20cm로 주로 했었잖아요. 근데 특이한 게 30이라고 앞에서 한번 풀 때 강조했었고요. 이하로 최소 10통 이상 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동일한 행선지로 보내는 경우에는 10통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맞아요. 자, 12번 각 운반차에는 상품 안내서 우편물을 우편 집중국별로 분류하여 실어야 되고요. 그리고 도착 우편 집중국 명과 우편번호 세 자리 앞에 세 자리 기억나시죠? 또는 집배코드 배달국 번호를 기재한 국명표를 붙여야 합니다. 맞아요. 13번 상품 안내서 우편물의 경우 집배팀 및 집배구 번호 정확도가 92% 이상 되어야 감액을 적용한다. 자,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앞에 구분 제출할 때 뭐였냐면 나누는 게 배달국 집배팀으로 구분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원칙인데 여기 하위 단계인 집배구까지도 일치해주면 정확하다면 감액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배팀 빠지고 집배구 번호 정확도가 92% 이상 되어야 감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상품 안내서 우편물을 배달국 집배팀별로 구분하여 제출하되 한 개 묶음에 들어있는 우편물은 집배팀이 당연히 이게 동일해야 되고요. 동일 묶음 내 우편물은 집배구 번호가 연번으로 연결해서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14번 맞아요. 15번 상품 안내서 우편물의 경우 1회 최소 만 통 이상을 접수해야 요금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알다시피 1만 통 이상, 5만 통 이상, 10만 통 이상 요 세 개로 구분해서 써놨죠. 자, 16번 우편물 경우 동일 지역 접수가 있고요. 타 지역 접수가 있어요. 당연히 동일 지역과 타 지역 두 개 나눌 수 있고 동일 지역일 때 감액이 높겠죠. 근데 동일 지역 안에서도 배달국 관할 집중국이 있고요. 기타 집중국이 있어요. 당연히 배달국 관할 집중국에 접수를 할 때가 더 편하죠. 우체국에서는. 그래서 감액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6번도 맞는 지문 돼요. 17번 상품 안내서 우편물을 동일 지역 배달국 관할 집중국으로 보낼 때가 제일 높은 거죠. 이때 1회 10만 통 이상 접수한다면 제일 높아서 감액률이 50%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동일 지역 안에서 기타 집중국이 또 있잖아요. 그럼 50%보다는 더 낮겠죠. 퍼센트가 45%입니다. 그리고 더 낮은 게 타 지역이죠. 타 지역은 42%예요. 감액률이. 그래서 거기 뭐 만 통 이상, 5만 통에 10만 통에서 구분할 때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8번 일반 소포 우편물을 창구 접수 시 소포 우편물이 이제 소포 우편물. 자, 창구 접수할 때가 있고 방문 접수할 때 있죠. 그래서 창구 접수의 감액은 일반 소포는 해당이 안 되고요. 등기 소포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등기 소포 우편물을 창구 접수할 때 우편 요금을 받을 수 있대. 당연히 접수 정보를 고객 사전에 미리 제공할 때만 적용됩니다. 18번 틀렸고요. 19번
일반 소포물의 경우 방문 접수죠. 방문은 일반도 되고 등기도 되는 거죠. 자, 부가취급 수수료를 포함하여 우편요금 받을 수 있다. 이제 감액에 빠졌네요. 우편요금의 감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수수료 제외하고 감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우편요금 가지고 감액받는 거지 부가취급 수수 자체를 감액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소포 우편물의 감액 대상 취급관서는 전국의 모든 우편관서 다 해요. 그래서 우편 취급국 별정구 상관없다 모두 포함이다. 교재 보시면 취급국 별정구처럼 이렇게 언급 안 해놨죠. 하여튼 전국 모든 우편관서가 모두 취급관서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틀렸어요. 자, 소포 우편물의 경우 방문 접수 시 사전 결제를 당연히 해야 돼. 미리 결제하라고 돼 있죠. 미리 결제하셔야 되고요. 픽업 장소도 뭐 지정해두고 정보도 알려주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당 500원 요거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개당이죠, 개당. 방문 접수 시. 자, 소포 우편물을 요금 훈합 조건으로 훈합 있고 증납 있어요. 훈합과 증납. 훈합 조건으로 최소 70개 이상을 발송해야 감액받을 수 있고요. 70개 이상일 때 퍼센트가 5%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30개씩 늘어요. 그래서 100개 이상 요게 10%. 그다음에 30개 이상에서 130개 이상이 15%. 이렇게. 훈합은 5에서 15%가 감액률이 되고요. 최소 70개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130개 이상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23번 소포 우편물의 요금을 요금 증납이에요. 증납. 그래서 한 개나 두 개 정도 발송하면 감액받을 수 있고요. 증납은 한 개, 두 개부터 이때 3%, 3%의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역시 15%까지예요. 3%에서 15%. 그래서 3%가 한 개, 두 개, 15%가 70개 기준이라는 거. 50개죠. 50개 이상을 돼야 15%.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24번 중량 20kg 이상 소포 한 개를 두 개로 분할하여 접수할 경우 2,000원이 감액된다 돼 있죠. 20kg 이상 아니에요. 조심하셔라. 초과일 때 감액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25번 한 번 납부한 요금이나 초과 납부한 요금은 원칙은 뭐냐? 반환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환하면 매번 그 우체국 업무 입장에서 번거롭기 때문에 반환 안 하는 게 원칙이고요. 대통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요금을 반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반환 안 하는 거, 예외는 반환을 한다는 거 보시면 되죠. 그래서 25번 틀렸고. 자, 26번 과다 징수한 우편 요금 등 우편관서의 잘못으로 너무나 많이 징수한 우편 요금 등은 해당 우편 요금 등을 납부한 날부터 60 이내인데 반환하는 게 아닙니다. 청구 기한이죠, 이게.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게 되면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조심하시고. 27번 사서 우체통 사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시킨 경우에 납부 수수료 잔액은 해지한 날부터 청구할 수 있다. 60일 아니죠. 30일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27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OX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요금감을 다 정리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른 장으로 또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